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오늘도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근데 많이 추워가지고요. 예. 네, 집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추도식은 안 가시고? 세월호 추도식 저희 집이 근처여서요. 잠깐 들렸습니다. 아, 잠깐 들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춥고 또 비가 뿌리는 예. 날에도, 이 추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꼼꼼하게 총선 이후의 변화들 한번 짚어보자고요. 예. 그렇게 사과 한마디 안 하실 것 같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총선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보통 이제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해서 대수비라고 하는데요. 예. 월요일 대수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총선에 5일 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든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5일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당을 비롯한 박 대통령 청와대를 향한 민심의 이반과 관련돼서는 예. 사과라든가 예.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다만 이렇게 언급을 했죠.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아하. 이 정도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다. 이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민의에 대한 본인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뜻을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반성이라는 게 없군요. 글쎄요, 민의를 예, 겸허히 예. 받들어, 국회와 긴밀 협력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몇 군데에서 나와가지고, 네. 좀 유감 표명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없네요? 이게 이제, 유감 표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판단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명확하게 사과나 사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의 엄중함에 비춰보자면 이것이 총선에 대한 본인의 어떤 유감 표명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패배한 거 책임은 내가 아니다. 글쎄요, 약간 국회와 청와대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와의 거리두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3년여 동안의 본인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유체이탈이라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왔는데, 왜냐면 이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를 봤을 때 청와대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굉장히 냉정하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선거에 표현된 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동개혁을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노동개혁을 하겠대요. 예. 예. 그럼 민의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민의가 제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웃음을 제가 했는데요. 예. 이제 웃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무슨 공천 파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장면을 갖다가 겉으로 안 보여야 되는데 좀 보여서 미안해. 혹은 좀 보였는데 좀 째째하게 왜 그러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라고 해서 완전히 믿기지는 않는데 네. 지지도가 폭락했다고 나왔잖아요. 31.5%예요, 지금. 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차원에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추세는 폭락의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어쨌거나 지지하는 흐름이 많이 빠졌다. 또는 예. 이제 폭락했다 정도로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지지도가 낮아진 거냐면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3년 2개월 동안 주간 집계를 계속 해왔는데 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치죠. 예, 심지어는 그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나 세월호 사건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 폭탄 기억하시겠죠? 예. 그때보다도 낮습니다. 아하. 예.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좀 예. 심각한 수준이죠. 예. 아마 청와대도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조사가 휴대전화가 62% 반영된 조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전에 그냥 유선전화로만 알들이 방식으로 돌리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예. 조사인데 여기서 31.5%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아주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부정평가가 62.3%거든요. 62.3%면은 거의 이 정도 부정평가 나온다는 거는 진짜 탄핵 국면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거나 이것도,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를 동시에 묻거든요. 예. 그 격차가 30%가 넘어요. 그렇죠. 이것 또한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예. 그렇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네. 후에 첫 정당 지지도 1위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30.4%로 지난주에 비해서 2.8포인트 상승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 1위를 했다는 건 새누리당이 그만큼 폭락했다는, 그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27.5% 나왔던데, 이 정도 수치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새누리. 그렇죠. 7.3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예, 아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도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거나 청와대, 새누리 모두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새누리에서 빠진 7.5% 정도가 네. 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으로 다 나눠져 간 것 같아요. 국민의당도 창당 후에 최고점을 찍었네요. 5.4포인트가 올라서 23.9%고요. 정의당도. 1.3포인트. 그러니까, 딱 새누리에서 빠진 게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정의당까지는 몰라도 확실한 거는 좀 국민의당으로 상당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서 예.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중원에서의 싸움은 최근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승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추세로만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원내 일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지도에서도 그렇고 예.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네. 34%를 넘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새누리당을 2%포인트 넘게 눌러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과 더불어서 예. 첫 1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힘이 됐는데 부산, 경남, 울산의 이런 민심의 변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물 경쟁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이요. 당선자들이 일궈낸 어떤 선거의 결과. 예.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애초에 감지가 된 민심 위반인데요. 예. 부산, 울산, 경남을 흔히 이제 부울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와 파견근로 확대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민심 위반을 가속화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울경 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 예전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선뜻 지지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좌장이던 그때의 부산, 울산, 경남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부울경 지역에서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좀 창피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전에 그 새누리당 당원이자 금천에서 출마했다가 예비후보에서 낙선된 분 연결을 했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당 합당으로 일궈낸 정계 개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 이전으로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은 뭐 정치가 퇴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이념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해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강해져서 왜곡되어 있는 정치 구조에 농락 안 당하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부마항쟁이나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 PK 지역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또 지역이고요. 야권이 강세였던 지역으로도 또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부산, 울산, 경남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열광적인 야당의 지지 그런 것들이 대권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큰 힘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지금 여야 각 당이 선거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새누리당은 원유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그러고 있고, 예. 또 더민주는 김정인 추대론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고, 네. 또 국민의당은 박준영 그 당선자가 금품 수수 의혹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왜들 이러는 겁니까? 예. 일단 새누리당은 어쨌거나 비대위 체제에서 당권 경쟁으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어쨌거나 비박계에서 제대로 된 그 당권 주자들이 나와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친박계에서 비상대권을 장악한 상황인데 예. 주목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학재 의원이 이 원유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수도권에서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비박계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옹립되기 전까지는 뭐 그래서 지금 그 남경필 지사나 아니면 제주도 지사인 원희룡 그 지사 같은 경우에 조기 등판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당분간 새누리당의 어떤 내홍은 계속 될 것 같이 보이고요. 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죠.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예. 김종인 추대론이 나왔는데 예. 어쨌거나 김종인 대표가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례대표 셀프 공천할 때도 예.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셀프 공천한 그런 전례가 있어서 김종인 대표의 보통의 수사 레토릭으로 보자면 이게 뭐 추대를 바라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권을 겨냥하는 그 다선 의원들,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된다면 문재인 대표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재인 지금 의원하고는 조금 별개인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아직은 김종인 대표랑 문재인 의원과 조율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 박준영, 사실은 이 박준영을 비롯해가지고 그 호남의 토호 세력들을 갖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폭탄으로 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의혹이라 그러지만 좀 간략하게 뭐 어느 정도죠? 일단 그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이 박준영 의원이 있었던 그
옛 신민당입니다. 예. 신민당 당직자를 구속했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직후에 예. 100건이 넘는 그 선거사범을 입건했다라고 발표한 것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입건은 말 그대로 그 혐의가 있는 것을 수사하겠다는 거고요. 의혹 차원이죠, 사실은, 이 건이라는. 그렇죠. 의혹이라든지 고소, 고발이 있었을 때, 예. 그렇죠.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번 그런 건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성이 좀 있는 게, 박지원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렇죠. 그리고 옛 민주계 의원들하고도, 긴밀하다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문화와 음모 황진미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너무나 바쁘시죠? 예, 예. 예, 강정국제평화영화제만 끝나면 좀 안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막바지라서 상당히 바쁘네요. 예. 지금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제 대관을 불허한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영화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막식은 서귀포 성당에서 하고요. 나머지 상영은 전부 강정 마을 안에 있는 마을 회관이라든가 프란체스코 평화회관 등등에서 다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예. 영화제 보러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강정 마을 인근에 숙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이죠? 내일 기자간담회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제주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제주 언론이 안 그래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대관 불허된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다뤄주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현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화 행사인데 이것이 예. 관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쪽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편하고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움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강정처럼 탄압을 받고 있는 영화제의 상징,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 좀 들으셨습니까?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국내의 영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많은 단체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자협회, 예, 감독협회, 등등이 쭉 있는데, 예. 그쪽에서 전부, 이번 영화제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겠다.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겠다. 출품을 한다거나, 거기를 가서 본다거나 하는 일체의 참여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90%의 동의로 가결을 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거 웬 또 사이다. 웬 너무 또 당연한 이렇게 거 시원한 아닌가요? 사실? 사이다 결정입니까? 근데 이렇게 영화계 내부의 모든 인사들이 90% 이상의 동의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을 모아낸 것은 2006년도에 스크린쿼터 때 말고는 그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못하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무슨 특단의 조치, 소위 얘기했던 뭐 서병수 이제 자기가 이거 관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으로 잘 모아가지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진심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예. 지금과 다른 방식의 어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과 마찬가지의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실 아무도 안 가면 영화제가 성립되질 않는 것이죠. 예. 관객도 이제 안 가게 될 테고요. 예, 그렇죠. 사실 누가 짝퉁 보러 가겠어요, 거기까지. 해먹으러 가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예. 저는 이번에 이런 부산영화제 사태가 사실 송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 부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영화제를 그렇게 막 들쑤시는 그런 인간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지금? 예, 그렇죠. 가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이고, 사실 그 부산 영화제는 영화제만이 아니라 관광산업과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으로서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이 어떤 아시아에서 아름다운 항구이자 또 굉장히 문화적 수준이 높은 곳이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영화 속에 또 부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함으로써 아시아 각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부산 영화제 너무나 잘 되고 있던 부산 영화제를 말아먹음으로써 예.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추락하고 국제적인 신뢰 같은 것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이 예전처럼 무슨 공장이라든가 이런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2차 산업을 하는 것이 이제 계속되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외국 사람들한테 길 막고 물어보면, 부산 그러면 항구라는 것도 잘 몰라요. 부산 그러면. 그런데, 부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영화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대도시에서는 부산 영화제가 굉장히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벤치마킹 하려고 막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 돈 많이 쓰는 영화제로는 부산보다 더 돈 많이 쓰는 데가 평양 영화 축전만 해도 돈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저기 베이징 영화제도 어마어마하게 돈 처바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 검열하니까 안 알아주는가? 검열하니까. 그쵸? 맞아요. 그 영화제라는 것을 런칭한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요. 예. 돈을 쳐버린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부산 영화제가 국내에 어떤 한국 영화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 내실을 기하고 어떤 콘텐츠 면에 있어서 다른 영화제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사실 예. 그 영화제가 그렇게까지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것을 이제 복을 박찬다고 하죠. 예.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이렇게 복을 박차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사실 이게 한번 엉클어지고 나면은 예. 그것이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국제적인 이기적이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행위와 비유를 하죠, 보통. 그렇죠. 예. 저기, 지금 이런 상황에 부산에서 새로 당선된 5명의 네. 국회의원들이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가능한가요, 지금? 시간상? 글쎄, 시간으로는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상 이게 국회의원과 이제 지자체 장관은 또 좀 이제
행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민의의 반영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산의 다른 이제 지자체나 다른 또 뭐 시의원 관계된 자들을 전부 다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분탕질을 해놨으니까 내년도 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 다시 영화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탕질을 하는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놔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머릿속에서 못하게 그런 인간들은 절대 지자체장으로 뽑아주면 안 되고요. 그렇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예.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화예술은 무슨 옆에서 노래나 부르고 딴따라나 하는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예.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의 어떤 삶 전반을 다 관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장이다, 뭐 내가 무슨 시험 쳐서 무슨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관장하고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공간적이고 관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옆에는 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또 예술인 일합시고 앉아 있는 그런 그 좀 방송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지만 양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몰입애들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잘 살살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그냥 없어서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이래놓고서는 망가뜨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 신작 영화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들이 좀 있다면서요? 지금 뭐 시간 이탈자가 박스오피스 1위인데요. 예. 시간 이탈자는 곽지용 감독이라고 우리가 엽기적인 그녀 뭐 클래식 같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맨스 영화를 주로 찍고 굉장히 여배우를 예쁘게 찍는 감독이다라고 예. 알고 있는데 예. 이 감독이 뭔가 타임워프 또는 과거의 문제를 뭐 수사해서 해결한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시그널 드라마 시그널을 연상케 하는 이제 그런 플롯의 영화를 찍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야 이 감독이 전곡을 바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사실은 이것은 전공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기존의 그 감독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멜로적인 세계관을 계속 밀고 나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영원 회귀의 사랑 뭐 이런 거거든요. 운명적인 또는 반복되는 대를 이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를 해서 뭐 한 사람의 영혼이 뭐 계속 다시 태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어찌됐든 영원 불멸의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엽기적인 그녀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사이버그 그녀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그런 어떤 약간은 편집증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은 변태적이잖아요. 그 세계관을 이렇게 좀 타임워프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서 새롭게 좀 각색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시그널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나 사회극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원 불멸의 사랑관 집대성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뭔가 우리 감독님도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어떤 세계관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포장하는 방식을 점점 더 이제 새롭게 갖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은 나름 흥미롭고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진미 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겠죠. 울면서 나중에 붙잡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외양간 고치는 거 그야말로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그런 일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될지 한 번쯤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오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블랙 사바스의 Changes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I feel unhappy. I feel so sad.
ever had. She was my woman. I love her so.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